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환율 얘기 나오면은 괜히 마음이 먼저 불편해지죠. 근데 환율은 사실 겁낼 숫자라기보다는 지금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망을 마치기보다는 환율이 오를 때 자산들이 보통 어떤 경로로 영향을 받는지를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끝부분에 세 줄 요약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오늘 끝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오늘 영상에서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해서 원화가 약해진다는 뜻으로 볼게요. 원화가 약해지면은 보통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달러로 거래되는 것들이 원화 기준으로 더 비싸지기 쉽고, 둘째, 그 과정에서 시장 분위기가 흔들리면은 금리나 유동성 같은 쪽으로 영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잡아두면은 이제 자산별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 위주의 회사, 수출주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달러로 벌어들인 매출을 원화로 바꿀 때 숫자가 커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같이 봐야 합니다. 수출주가 유리한 거는 수출한다는 사실보다 달러로 벌어서 실제로 얼마나 남냐 이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재료나 비용도 모두 달러로 나가면은 이익이 생각보다 안 늘 수 있고요. 환해지를 해둔 기업은 환율 효과가 제한될 수도 있어요. 해외 수요가 약하면은 환율이 올라도 실적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수출주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달러 매출보다 달러 순이익 구조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이제 반대로 국내 소비에 가까운 자산들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화가 약해지면은 수입 원가가 오르기 쉬워요. 그리고 그게 물가로 이어지면은 소비 심리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내수에 집중하는 내수 업종은 특히 비용 부담이 늘고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가 않고 소비가 둔해질 수 있는 이런 조합에 두들겨 맞기 쉽습니다. 물론 업종마다 차이가 크지만은 구조적으로 원가 압박과 소비 둔화가 동시에 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환율 자체보다는 환율이 만들어내는 금리 환경이 더 중요해집니다.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 시장은 보통 불안을 같이 느낍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금리 쪽의 이야기가 좀 커지죠. 금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어떤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금리 부담이 커지면은 대출 이자가 오르고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늘고 결국 위험 자산이 전반적으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채권도 금리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 방향이 바뀌면은 채권 가격이 흔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금리 이야기가 현실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자산이 보통 한국에서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환율 자체보다는 대출 조건과 금리 그리고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부동산이 바로 움직인다기보다는 환율 상승 과정에서 금리 부담이 커지고 유동성이 타이트해지면은 대출 부담이 늘고 거래량이 줄고 심리가 식는 방향으로 영향이 연결되기 쉬워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환율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이라기보다는 금리 유동성 경로로 이어질 때 좀 커진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럼 이럴 때 완충 역할을 하는 자산은 뭐냐?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화 약세 구간에서 달러 자산은 보통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포트폴리오 전체 변동성을 줄이는 쪽으로요. 다만 환율만 보고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해외 자산 자체가 하락하면은 환 차익이 있어도 총 수익이 나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달러 자산은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수익을 크게 노리기보다는 균형을 잡는 용도에 가깝다. 또 금은 불안할 때 관심이 커지는 자산이죠. 하지만 금도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금은 보통 시장이 불안 모드인지 실질 금리가 어떤지, 달러 흐름이 어떤지 이런 조건들과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니까 금이 무조건 오른다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불안한가? 시장이 불안한 모드로 들어가나? 이거를 같이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인까지 정리하고 끝에서 세 줄 요약하겠습니다. 코인은 환율 자체보다는 유동성과 심리, 즉 시장 분위기에 더 민감한 편입니다. 환율이 오르는 배경이 불안이라면은 위험 회피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코인이 먼저 흔들려 버릴 수 있고요. 반대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위험 선호가 살아있으면은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환율보다 리스크 온오프에 더 크게 반응한다.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 상승은 자산을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산별로 다르게 반응하게 만든다. 두 번째, 수출주는 유리할 수 있지만은 원가, 환해지, 수요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세 번째, 더 큰 영향력은 사실 종종 환율 자체보다 금리 유동성 경로로 이어져서 부동산과 위험 자산에서 체감이 더 커질 수 있다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다음 편을 주식 위주로 볼지 아니면 부동산 금리부터 볼지 어떤 게 더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